목요일 1부는 내 인생의 폴라리스와 함께합니다. 칼폴리포모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말씀하세요. 날씨가 이렇게 지금 창문으로 보이는 날씨가 영 LA 같지 않아서 네.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날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날씨죠? 네. 보기 드문 이런 날씨. 날씨는 정말 저희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런 날씨예요. 네.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야 뭐 안개 뭐 그거 우리 동네에서는 수시로 끼는데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만 네. LA 쪽은 이렇게 짙은 안개는 1년에 한두 번이나 볼까 뭐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네. 안개가 짙어서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왔습니다. 아이고야 올라오시는데 불편하지 그러진 않으셨어요?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았습니다. 네. 연말에 바쁘시죠? 네, 연말에 조금 정신 없는데요. 네.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뭐 교수들도 바쁜 시기입니다. 아이고야, 네 바쁘신데 이렇게 또 오늘도 안개를 뚫고 달려와 주셨는데 감사드리면서 네. 오늘은 우정아 씨가 상당히 좋아라 할 만한 핑계를 주시는 주제예요. 주제부터 발표할까요? 그럴까요? 멀티태스킹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뭐 일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일에 관련된 얘기지만 저희가 멀티태스킹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환경에 있잖아요.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한 번에 여러 개를 한 번에 여러 가지 동시에 하고 있는. 동시에. 네. 제가 얼마 전에 이게 갑자기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이게 가능하세요, 그게? 그러게요. 저도 가능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네. 그런 저를 보면서 뭔가 뭐 이렇게 웹툰을 읽으면서 뭔가를 이제 TV도 같이 이제 틀어놓는다든지 영화도 같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저를 보면서 아니 이게 내가 지금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거에 익숙해졌나라는 어떤 이렇게 약간 머릿속에서 전구가 땅 켜지면서 내가 이러고 있구나라는 알아차림이 있던 와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제가 읽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이 딱 요약이 돼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네. 이제 최근에 그 성격 및 사회 심리학 학술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발표된 최근의 논문인데 어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밥 먹을 때 TV 많이 보실 수도 있고 혼자 밥 먹을 때 할 때 뭐 밥 먹을 때 아니면 영화를 볼 때 다른 일을 동시에 하게 되면 그 하나의 활동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이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내가 그 활동에서부터 느낄 수 있는 만족감도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예요. 제가 멀티태스킹을 못해서 뭐 그걸 박수까지 치나? 못해서 김영준 씨의 약간의 눈치를 본다고 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제가 하는 일의 숫자가 조금 적다면 네. 그게 저는 멀티태스킹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불리한 점이 있어요라는 핑계를 댔었거든요. 김영준 네. 씨는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시니까. 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거에 박수가 나오는 네. 이유는 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의 즐거움이라든지 아니면 밥 먹는 데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핑계거리를 주신 것 같아서 과학적인 연구가 저는 뒷받침을 박수가 해주네요. 나옵니다. 우정아 씨는 카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말을 시키는 거를 힘들어해요. 그리고 본인이 카톡에 가령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제가 그거 했어요라고 물어보면 지금 안 들린대요. 제가 하는 얘기가. 네. 일단 그것만 하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약간의 아까 구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눈치가 보인다. 이 2시간 안에 저희 네. 시간은 이제 청취자분들이랑 그 소통이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카톡으로 맞아요. 질문도 많이 드리고 네. 퀴즈도 많이 받고 정답자를 또 받아가지고 또 저장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맞아요. 식의 카톡 사용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또 네. 유난히 긴 시간 동안 방송을 하다 보니까 13년 만나다 보니까 일상도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때 제가 이제 반응을 못하면 섭섭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응을 하다 보면 김영주 씨 자꾸 뭐 말을 시켜요. 근데 저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얘기를
하면 좀 섭섭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대꾸를 안 한다고. 아, 네, 네. 근데 저는 못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네. 대한 네. 어떤 학술지의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반가우셨겠어요. 네, 너무 좋네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집중력이 좋으신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일에 온전히 좀 몰입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연구에서도 그 하나의 일에 한 번에 하나씩 온전히 몰입을 하는 게 내가 그 시간을 이제 씀으로 인해서 얻는 즐거움을 더 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네, 우리 아버님들, 할아버님들이 식사하시면서 신문 보시잖아요. 네, 안 그러셨어요? 다른 가정은? 저희도 어르신들은 밥 먹는데 식사하시는데 항상 신문 보면서 드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할머니나 어머니가 왜 이렇게 그러시잖아요. 특히 우리 할머니께서 그 저 밥 먹을 때 신문 좀 보지 마시라고 타박을 하시면 네. 들은 채도 안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 갑자기 들었던 생각은 저희 할아버님이 그렇게 식사하실 때 신문 펼쳐 놓으시는 게 습관이셨던 할아버님이 단 한 번도 할머니한테 오늘 맛있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가 해주신 밥이 그렇게 맛있었거든요.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는데 할아버님은 그 칭찬을 단 한 번도 할머니 앞에서 물론 두 분이 계실 때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저희가 보는 앞에서는 들어본 네.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즐기지 못하시는 거죠. 네. 네, 그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를 좀 이 연구랑 좀 연결시켜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예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하는 얘기가 예를 들면은 밥을 먹을 때 TV를 보거나 다른 일을 하면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자체에서 얻을 수 있었던 만족감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게 되고 어떤 다른 즐거움을 통해서 좀 채우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뭐 소셜 미디어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밥 먹고 있을 때 다른 활동을 좀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쇼핑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때 누리지 못했던 만족감을 다른 활동을 통해서 계속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딴짓을 하고 처음 활동해서 느낄 수 있었던 재미나 만족감을 잃게 되고요. 그래서 부족한 감정을 채우려고 계속 추가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시 주신 예를 통해서도 이게 이제 그 순간에 음식을 정말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가 없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식사하시면서 신문 펼쳐놓으시고 아유 얘네들은 왜 이래 맨날 뭐 이런 식이나 말씀하시고 네. 이러시니까 아니 그 앞에 있던 음식이 저 맛있는 네. 식사를 드시면서 당신 생각은 딴 데 가 계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저는 이게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워낙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환경에 살다 보니까 즐거움을 느끼는 것들도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핑계로 바쁘다는 것을 핑계로 뭐 밥을 먹을 때도 이제 허전하다는 것을 핑계로 뭔가 TV를 틀어놓기도 하고 뭐 소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뭔가 환경을 굉장히 조금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런 연구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한 번에 하나씩 해보면은 뭐 몰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온전히 좀 몰입을 하면서 그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인 감정에 있어서의 즐거움, 만족도에 있어서는 다소 떨어질 수 있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요구하는 환경이 아닐까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더 이제 뭐 쉴 때에도 한꺼번에 뭔가 다 많은 활동을 하면서 쉬어야 된다든지 이런 강박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요. 네. 반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왜 뭐 반성하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제 왜 안 하니라는 어떤 메시지가 더 들어오게 되면은 계속해서 멀티태스킹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뭐 공부하면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한다든가. 네. 저희는 그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뭔가 공부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공부만 해야 머릿속에 들어
들어올까 말까인데 네. 다른 배경음악이 흐르는 와중에 공부가 저게 괜찮은가? 저 아직까지도 그건 저하고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좀 더 부분이지만. 집중이 잘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근데 그 친구들은 배경에 뭐가 흘러야 그래야 공부가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방식이 틀린가? 뭐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해석을 좀 첨가를 해보자면은 집중력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테니까. 네,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능은 확실히 떨어질 것 같아요. 어떤 소음을 차단한다는 기능은 있겠지만 어떤 음악을 듣는다, 들음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만족감이나 즐거움의 행위는 반드시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사님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틀어놓는 어떤 그 장르는 있어요. 가령? 클래식 뭐 이런 거? 클래식일 때도 있고 조금 로우파이라는 장르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조용한 장르. 네. 그런 장르를 틀어놓을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듣는 동안 이 음악을 즐기느냐 이건 아닌 거죠. 그냥 집중력을 위해서 소음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틀어놓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여행을 어디 풍광이 좋은 여행지에 가게 되면은 일부러 저는 이어폰을 껴요. 그리고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그 풍광을 즐기거든요. 그러면 그 음악을 통해서 그 풍광을 느끼는 감동이 더블이 되는 걸, 배가 되는 걸 느껴요. 네. 이거는 멀티태스킹 아니죠? 그거는 합쳐진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럴 때에는 내가 요것과 요거를 합함으로써 내가 즐길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이 배가 되는 그런 어떤 예일 것 같은데 이제 요 연구에서 얘기를 한 거는 밥을 먹을 때 TV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게임을 할 때 뭐 다른 뭐 영화를 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 다른 두 종류가 합쳐질 수 없는 것들이 이제 합쳐졌을 때 내가 느낄 수 있었던 만족감은 떨어진다. 거죠. 근데 밥 먹는 것도 좋아해요. 나 먹는 걸 좋아해. 그다음에 TV 보는 것도 좋아해. 두 가지가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세트로 들어왔을 때는 콤보로 배가 되는 거 아닐까요? 김영준 씨의 논리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여행 갔다 왔어. 나 일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 너무 지금 내가 힘든 스트레스의 상황이야. 그럴 때 앉았을 때 초콜릿도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두 가지를 다 먹으면 더 좋은 것처럼. 네. 아니, 그건 먹는 것에 집중하는 아니 그런 거지,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내가 TV 보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고 먹는 것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야. TV를 켜놓고 맛있는 음식을 가득 안고 먹는다. 그러면 더블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질문이에요. 근데 네.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제 딸내미는 밥을 먹을 때 먹방을 틀어놔요. 뭐 찌양 같은 거. 네. 그러면서 만약에 자기가 라면을 먹는 날이면은 찌양이 라면 먹는 걸 보고 뭐 된장국을 먹는 날이면은 뭐 그런 비슷한 거 찌개 먹는 걸 네, 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네, 네. 그러면서 먹을 때 자기는 이게 더 맛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먹으면 되는데 네. 그런 것은 멀티태스킹보다는 지금 느끼는 걸 좀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제가 이 연구를 한 연구자가 아니라서 모든 것들을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이 연구에서는 언급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 같아요. 네,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혹시 생각 안 나시면 생각이 저희가 안 났어요. 네, 생각 나실 때까지 제가 네. 다른 얘기를 잠깐 네, 네, 말씀을 네. 드리면은 아까 그 쉴 때도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는 강박관념에 시달린다는 말씀을 듣고는 제가 섬찟했거든요. 네. 일을 할 때 멀티태스킹은 뭐 일할 때 멀티태스킹을 잘하면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쉴 때만큼은 그냥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쉬는 방식도 멀티태스킹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시간이 없잖아. 놀러 가서. 네. 놀러 가서 맞아요. 시간이 없다는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네. 근데 놀기 위한 시간이 없다라는 강박관념이 머릿속에 박혀 있다 보니 네. 가서 좀 릴렉스하고 네. 좀 쉬고 이러면 좋은데 네. 이건 쉬는 게 아니라 거의 여행사 일정이야. 네. 빡센 여행사 일정이야. 30분 딱 요거 보고 그다음에 15분 이동하고 또 1시간 이거 보고 밥은 20분 안에 해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짜버려요. 네. 그리고 일주일을 놀러 갔다 왔더니 딸내미가 울더라고요.
아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너무 힘들었구나. 너무 무슨 네. 유격 훈련 갔다 온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 시간에 이게- 쫓기는 휴식이었죠. 네. 이게 쉬는 것도 그런 멀티태스킹의 부작용이 있구나. 네. 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못 하고 있었다가 네. 박사님이 갑자기 그런 강박관념이 쉴 때도 작용됩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네, 네. 저도 좀 비슷한 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TV를 틀어놨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 드라마를 빨리 끝내야 했거든요. 볼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틀어놔야 네. 이 주어진 시간에 내가 이렇게 이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릴렉스 할 수 있는 시간에도 내가 시간에 쫓기는 것을 좀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제가 환장가 싶어서 한번 아침마당 가족분들한테 여쭤봤어요. 1번 여행 가게 되면 빠듯하게 일정을 짜서 둘러본다. 어차피 여기 또 올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온 김에 네. 하나라도 더 보고 간다. 그래서 빠듯하게 일정을 짠다. 2번. 아니 놀러 갔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여유 있게 즐기고 온다. 2번. 그러더니 그 당시 결과가 반반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일상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구나라고 치부하고 넘어갔는데 네. 지금 말씀은 이게 약간 그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여행을 즐기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되네요. 네, 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그것도 중요할 것 같고 실제로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정말로 즐기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예에서도 이제 따님분은 너무 힘들었잖아요. 갔다 와서 울더라고요. 네. 힘들다고. 네, 따님분에게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나는 그동안 그 시간을 즐겼는지 그 순간에 그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준 씨는 좋았던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박사님 말씀 들고 나니까 네. 저의 방식은 그 쉬는 것에서도 그 노는 것에서도 어떤 성취감이 있었어야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네. 3박 4일로 가서 최대한 많이 보고 다음에 거기 갔다고 얘기했을 때 거기 가봐서 그러면 당연히 가봤다 네. 라고 하는 일종의 뭐 그런 성취감? 네. 나 열심히 놀았어? 뭐 이런 느낌? 네. 근데 그게 네. 오히려 놀고 쉬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은 오늘 처음 해봐요. 네, 네. 요즘에는 쉼이 되기가 힘든 이유들이 참 많아요. 그런 말씀해주신 이유들도 있고, 뭔가 열심히 성취감을 느끼고자 쉼을 통해서도 그런 바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남들한테 자랑해야 된다는 목적도 있고, 그렇죠. SNS에 올려야 되잖아. 어딘가에 남겨놔야 된다는 그런 목적도 있고,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진정한 쉼을 갖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굉장히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휴식을 해야 되는데 생산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하고도 맞아야 되고. 저 그분 네. 말씀에 120% 공감해요. 취미 활동을 찾고 싶은데 이게 트렌드하고도 맞아야 되고 어디 가서 자랑도 해야 되고 생산적인 느낌도 느껴야 되고 그러면은 휴식을 가지기 위해서 취미를 갖고자 하는 목적하고 벌써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억지로 뭔가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고 더 이상 취미가 아니게 돼버리는 본래 나의 목적과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들을 제가 좀 종종 목격을 하게 되고 저조차도 좀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네, 박사님 말씀에 느꼈어요. 아, 네네. 공감을 하시나요? 네. 취미와 쉼조차 생산적이어야 된다는 네.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이 생각 안 났던 표현을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금방 이해가 되네요. 네, 네. 그래서 그게 과연 쉼일까? 네.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네. 여행은 스타일이지 어느 한쪽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네. 또 이제 식사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요. 네.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TV를 보면서 밥을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데 둔해지고 미각이 둔해져서 더 많이 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뭐 맛을 그런 말씀 잘 나왔지.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방법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많이 먹게 된다는 거죠. 네. 결국 다른 종류의 두 가지 일을 하는 건 효율성에 있어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네. 아. 제가 말씀드린 연구랑 일맥상통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이제 포만감, 그러니까 신체에서 느껴지는 포만감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이제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결과들인 것 같아요. 이 TV 보면서 밥을 먹을 때 그거 끊기 참 어려운데. 어려워요. 네. 네. 저도 그러고 보니까 며칠 전에 저녁에 출출해갖고 라면 하나 끓여 먹는데 TV를 틀어놨거든요. 근데 TV 보면서 라면 먹는 맛이 저는 은근히 그게 괜찮아서 그런 건데 그러고 보니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라면을. 그러니까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겨를이 없이 국물까지 다 비웠던 그게 네. TV를 보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뇌가 지금 배부르니까 그만 먹지 마라는 명령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분인데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으신 분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 좋아하는 일이라면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냐. 멀티태스킹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각각의 100%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니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일들은 완성도나 집중도에서 좀 떨어지는 일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네. 주셨어요. 다 네. 그렇게는 안 한다라는 네.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로우 행잉 프루시라고 하죠. 이렇게 쉽게 딸 수 있는 과일부터 딴다는 그럴 때에는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정말로 나에게 의미 있고 내가 정말 나에게 쉼을 주고 싶어서 하는 일들에는 조금 더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마당에 음악을 선곡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5시간 정도를 집중적으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네. 들어요. 네. 근데 그런 시간이 저한테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듣고. 근데 한 가지는 이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꽤 오래전부터 느꼈던 증상이 듣다 보면 울어요. 노래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한국 가요든 아니면 또 다른 곡이든 듣다 보면은 눈물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울컥해 갖고. 근데 그냥 제가 그 음악이 주는 그런 느낌을 평상시에 그냥 왔다 갔다 거리면서 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없는 거라. 그냥 일종의 제 삶의 배경 음악으로처럼만 작동을 하는 건데 그 음악이 주는 그 울컥한 느낌은 정말 온전히 거기에 집중할 때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시간이 좀 더 소중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이. 몰입을 하고, 의미 있어지는 게 만드는 게 이제 나는 지금 이 시간을 요거에만 쏟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놀랐어요, 김영준 씨. 눈물이 있다고 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인 것 같았는데.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봤거든요, 김영준 씨. 네. 근데 아니, 음악을 들으면서 네, 정말 차가운 눈물을 흘리신다고요. 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죠. 몰랐던 점이네요. 네. 오늘 새로운 들었던 점을. 이 안개 송창식 정문희 씨가 불렀던 안개도 네. 이거 리메이크 버전 나왔을 때 초창기에 나왔을 때 이어폰을 끼고 크게 듣거든요. 네. 그 파장 하나하나 느껴보기 위해서 울컥했다니까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파장 하나하나 느끼고 정말 몰입을 해야 되는 어떤 나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른 행동을 통해서 방해가 되면 그만큼 그 감동이나 어떤 전해질 수 있는 것들이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감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멀티태스킹을 해야 인정을 받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유나 역량을 갖는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네요. 네. 어떻게 청취자분들께서는 멀티태스킹이 자연스러우십니까? 아니면은 역시 우정아 씨처럼 한 번에 하나씩 하시는 편이 더 많으신가요?
모처럼 광고 나가는 동안에 1번, 2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제법 여러 개를 합니다. 네, 저도 그런 편이에요. 네, 한 번 할 때 그냥 여러 개를 갖다가 후다닥 치워버리는 네. 그런 스타일인데 네. 1번 나도 너 같은 스타일이다. 멀티태스킹이 별로 어렵지 않다. 네.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네. 2번 나는 우정아처럼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한다. 1번과 2번 중에서 우리 가족분들은 어느 쪽 성향이 더 많으신지도 궁금합니다. 할 수 있다 없다의 차이로 갈 게 아니라 네. 선택하는 걸로 하죠. 멀티태스킹을 선택한다. 네. 2번은 할 수 있지만 나는 한 번에 하나씩만 한다. 아, 네, 네, 네. 네. 네, 나는 그건 한 좀 번에 하나씩 다르잖아요. 하는 걸 할 수 선택하겠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거기는 선택이 아니잖아. 저는 아닌데요. 저는 할 수 없어서 네. 2번이지만 가족분들에게는 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나는 2번을 선택한다. 네. 한 번에 하나씩만 처리하는 편이다. 네, 라면 네. 2번입니다. 아, 네. 우리 다르잖아요. 유튜브 창에는 바로 올라오시는데요. 1번이라고 네. 네. 습관화되었다고 네. 합니다. 네. 2번은 할 수 있어도 나는 한 번에 하나씩만 한다가 2번입니다. 네. 아, 그렇죠. 저는 할 수 없어서 한 번에 하나씩이지만 1번과 2번 중에서 어느 성향이 많으신지도 한번 좀 시간 되실 때 찍어주시면 네. 네, 어느 분 감사합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은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네. 형준 아저씨 호르몬의 변화는 피하실 수가 없는 걸까요? 따사해지는 건 좋아요 그러셨는데 이건 따사해지는 게 아니고요. 청승맞아지는 음악 듣다가 울고 있어봐. 네. 오늘 안개 들으면서 울었다고 하시는 분 계셔요. 네. 오. 아,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우셨대요. 선생님 온전히 들어주셨구나 그러면 온전히 집중해 주셨네. 네. 아이고야. 저는 누가 뭐 하는데 말 시키면 짜증 나요. 저도 안 되는데 네. 그렇게 말하면 좀 짜증 나요. 네. 우정아 씨 많이 짜증내요 저한테. 한 번에 하나만 하세요. 뭐 이러면서 아주 짜증내요. 네. 네. 어느 성향이 더 한번 많으신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한번 어떤 선호도가 알려주시면. 있으신지. 네. 네. 도움 주시는 분들 잠깐 소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우리가 이런 멀티태스킹 하는 것이 거의 일상화 습관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지 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일부 이 시간은 칼폴리 포모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뜨거운 주제 가지고 오셔서요. 카톡이 폭발이에요. 아이고야. 네.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1번, 2번만 올려주신 게 아니라 그 이유도. 이유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궁금합니다. 네, 그 유튜브 창에 올려주신 거 하나 제가 먼저 소개할 테니까 그 다음에 우정아 씨가 카톡에 올려주신 내용들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을 벌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저분이 정리가 모두 전환을 되니까. 위해서. 네. 일의 질에 따라서 틀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올려주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 능력자세요. 집중이 필요하면 2번. 온전히 집중한다. 우정아 씨 저 성향처럼. 집중이 불필요하면 1번. 본인의 소견입니다. 그러셨는데 선생님 이게 선택이 자유자재로 되신다는 게 네. 그게 능력자신데요. 맞아요. 그럴 어. 것 같아요. 네. 대개는 이게 그냥 성향처럼 그냥 흘러가는데 선생님 이게 선택이 되신다 그러면은 네. 오, 내가 이게 멀티태스킹을 할 것과 안 할 안 것을 할 것을 구분하신다는 구분이 것 된다는 자체가 얘기잖아요. 네. 선생님 능력자십니다. 네. 네, 이제 소개해도 될까요? 네. 네. 여러 가지 하는 일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리고 음악이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일하는 것 좋습니다. 하시면서 1번 주신 분이 계시고요. 멀티태스킹 여자 전유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두 아기를 보면서 음식 장만도 동시에 하는 능력이 여자에게만 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하나만 해요. 형준 씨와 정화 씨는 서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선생님 제가 껍데기만 남자입니다. 네, 제가 아마 호르몬 조사하면 여자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누구나 다 멀티태스킹을 합니다. 다만 그 태스크 간의 시간 간격이나 그리고 짧은지 긴지의 차이 이런 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태스크에 좀 더 집중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위 일반적인 멀티태스크는 못합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라고 올려주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멀티태스킹을 잘한다 생각해서 어떠한 멀티태스킹도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잡을 2가지 해봤습니다.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무엇을 하던 상대방에게도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글을 읽어드리고 싶었는데요. 저도 평생 어딜 가나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무직을 할 때 복사하면서 전화도 받고 컴퓨터로 예약을 잡고 그리고 커피숍을 할 때는 오븐에 크루아상을 굽으면서 커피도 내리고 손님들 오더도 받고 이런 게 다 됐다는 거죠. 젊었을 때 열심히 열정 갖고 할 수 있다는데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난 어딜 가나 이렇게 일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저는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입원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아침마당 청취자분들이 1번, 2번 올려주신 내용은요. 유튜브 창에 딱 이과와 이렇게만 적어주셨어요. 선생님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쓰실 말이 그거죠. 이과와 문과의 차이. 지금 그거 쓰시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네. 이과와 문과. 저는 문과예요. 문과. 저 문과입니다. 네. 이렇게 나뉘네요. 그러니까 그럴 네. 수도 있네. 문과는 멀티태스킹이 좀 되나?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과를 선택했나? 저는 안 돼서. 근데 지금 현재 본인이 그 멀티태스킹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1번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말씀하신 건 이과라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이과 상관이 그거 이과 문과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또. 네. 네. 답변 주신 내용은요. 1번 멀티태스킹을 한다. 39%. 2번 나는 하나에 한 번에 하나씩만 한다. 그 한 61%. 번에 하나씩 하는 걸 선택하겠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네. 61%. 아. 할 수 없어서 2번을 한다도 계시고요. 그게 아마 두 가지를 다 포용해서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아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으나 나는 2번을 한다까지 해서 61%였습니다. 네. 박사님 급질 들어왔는데요. 네. MBTI와 관계 있습니까? 살짝 관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 우리의 삶을 네. 하루하루를 좀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고 물론 멀티태스킹 하신다는 분들이 흘려보낸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좀 더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그래도 도움 말씀을 그렇죠. 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설문조사 결과가 61%의 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한 번에 하나씩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게가 반가운 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도 그런 것과 이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일단 반갑다는 마음이 들고요. 네. 이게 빠르고 편리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모든 걸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는 습관이 일에서도 생기게 되고 쉼에서도 생기게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 방금 말씀하신 어떤 설문조사에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쉼에도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족감을 어떤 느낄 수 있는 그릇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그릇을 내가 좀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만족감의 그릇을 한 번에 채우는 게 너무나 편리해진 세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그 하나하나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즐거움들이 이제 감소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만족감의 그릇이 자꾸 이제 커지게 되면서 이걸 채우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어렵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좀 느리고 조용하고 지루하더라도 한 번에 하나씩의 즐거움을 누리는 게 온전하게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밥을 먹을 때에도 네. 한번 느리게 드셔보세요. 저는 밥을 마시면서 산 적이 있어요. 흡입이죠, 흡입. 네. 정말 이렇게 마시고 다른 일로 막 가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느리게 밥을 먹어보고 영화를 볼 때에도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그 스토리를 한껏 몰입해서 보고 이제 약간 음악을 듣는 것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 파장과 선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고 책을 넘길 때에도 막 이렇게 넘길 때가 있어요. 느리게 요점만 볼 때가 있죠. 맞아요. 네. 맞아요. 느리게 한 장 한 장, 한 문장 한 문장 좀 곱씹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하고 제 동생하고 한 살 반 차이거든요. 옷을 사는 쇼핑 스타일이 극적으로 틀려요. 저는 가면은 필요한 것들을 갖다 한 5-6벌을 한꺼번에 사요. 근데 동생은 갈 때마다 하나만 사요. 물어봤어요. 아니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또 가서 하나만 사요.
제 생각에는 그게 가성비도 효율성도 떨어지는 쇼핑 형태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니 왜 하나만 사냐? 그냥 이것도 마음에 들면 이것도 사지. 저건 다음에 와서 사겠대요. 네. 그럼 왜 하나만 사가는데? 즐기려고. 그 하나의 옷을 사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아, 제 동생은. 근데 저는 네. 그렇게 4-5개를 한꺼번에 사고 오니까 그냥 필요에 의해서 입는 거지 그 옷을 즐길 수 있는 이유도 없고 그래 본 여유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러 안 입는 옷도 생겨. 가성비를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는 애가 사왔는데 그중에 또 한두 벌은 아예 안 입고 그냥 옷장에 박아놓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제 동생이 그 즐긴다는 표현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저는 제 동생의 쇼핑 형태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가성비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그 좀 곱씹어보라는 즐겨보라는 네. 그 말씀을 듣고 얘란다. 제 동생이 저보다는 오히려 그런 삶에 대한 네. 바라보는 깊이 네. 바라보는 생각이 좀 더 성숙했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참 효율과 가성비의 세상에서 비효율과 느긋함을 말씀드리는 게 약간 와닿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만이라도 조금 온전하게 그 하나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좀 다름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박사님 오늘 연말을 맞아서 이 주제는 잘 꺼내주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 말씀을 듣고 말 안 들었으면 아마 12월 정신없이 달려갔을 겁니다. 네. 또 인사드려야 될 때도 있고 네. 할 일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 연말의 분위기라는 거 2025년 내 생에 단 한 번뿐인 12월을 또 네. 그러다가 지나갔을 거예요. 네. 그런데 네. 내 생에 단 한 번뿐인 2024년 12월은 어떤 색깔인지 어떤 너무 좋은 모습인지 말씀입니다. 어떤 보람인지를 한번 곱씹어 보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100% 동의합니다. 그러면 박사님 우린 또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폴라리스 박소은 박사님의 말씀 몰입해서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네. 인사드리면서 네, 그러면 저희는 1부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